자, 문 정권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형태들 중에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지만은 최근에 보면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후보 내겠다. 자, 그 부분도 끝까지 후보 내에서 가는 게 목표인지 가다가 또 공작을 해서 중도 좌파 연합 후보를 내면서 밀어주고 빠지는 게 목적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 이 정권이요, 이 수를 복잡하게 다양하게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뭘 해도 선거에 이기니까 저들 마음대로 뻔뻔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이런 보도도 났습니다. 문가리 지지율이 레임덕이 없다, 무레임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세상에 레임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가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레임덕 대통령이 될까 하는 뉴스가 국민일보의 쿠키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째 일정하게 박스권,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유지가 되고 있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문가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네임덕 누수 현상이 없는 대통령이 될 거다는 이야기까지 건방지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쓴 기자는요, 이건 기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언론도 아닌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가리가 지난 7월에 44.4로 내려온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 근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로 대응을 잘해서 고공행진을 5월 달에는 62%까지도 했고, 부동산으로 발목이 잡혀서 42.8%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강경화 남편 요트 사건, 추미애 윤석열이 충돌, 추미애 아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악재들이 줄을 이어도 콘크리트 지지율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 올해를 이제 넘기면 무난히 임기 4년 차에도 안 무너진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이딴 글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4년 차에는 역대 대통령이 다 무너졌다. 그 머리 잘 돌아가는 김대중도 아들 서희 홍삼 트리오 문제로 무너졌고, 노무현은 바다 이야기, 이명박은 영포 빌딩 관련 영포 게이트, 뭐 다스는 누구 거냐 이 말이죠. 어제도 판결 났지만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 등에 다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제 좌파들 이 편들어주는 딸랑이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정치적 대안 부재가 그 원인이다. 야당이 너무 무기력해서 문의 국정이 돋보인다. 참 읽으려니까요, 아주 징그러워서 못 읽겠어요. 임기 4년 차 후반에 야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으니 레임덕이 생길 리가 없다. 자,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의 여권 인물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게이트라고 특검을 하자 이래도 지금 야당은 이렇게 특검을 하자 주장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레임덕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야당 스스로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위기지 여당의 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레임덕 트라우마 부분을 지금 문가 패거리들이 노무현의 실패를 겪으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임기 4년 차에는 당청까지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심지어 당이 다 떠나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문제 문가리 집단에서는 그때 교훈을 살려서 당청도 싸우지 말고, 또 노무현 때는 부산 정권이냐 호남 정권이냐로 싸웠는데
이제 호남하고도 싸우지도 말고, 그래서 호남이 지지하고 찰떡같이 40대가 지지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지지하고 화이트 칼라 돈 좀 버는 사무직 노동자 계층에서 지지하니 문이 견제 세력이 없이 독주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더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일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문정권을 제대로 흔들면 저 정권은 제가 봤을 때 금방 무너질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보다도 더 제가 볼 때 허약하고 비리와 온갖 부패와 가식들로 이루어진 정권이라고 봅니다. 근데 누구도 저걸 제대로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가리가 지금 그야말로 우리는 레임덕이 없다. 그래서 검사 60명이 지금 추미애에 집단 반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자기 비판한 검사를 지목하면서 그래, 네가 나를 비판한다고 커밍아웃 즉 스스로 드러냈네. 개혁만이 답이다. 개혁만이 답이라 말은 너 잘라줄게 이야기죠. 그래서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자 검사들이 스스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그렇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한우 검사라는 사람인데 조국이 먼저 이한우 검사 어떤 사람하고 링크를 걸고 추미애가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으로 대답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검사들이 줄줄이 글을 올려서 추가 최순실이가 국정농단한 거하고 똑같은 지금 짓을 한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 사이도 지금 똑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비판하는 검찰 이런 부분들을 겁을 줘서 지금 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팽검사까지도 좌표를 찍어가지고 너 그냥 안 둬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윤석열은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검사들의 방패가 돼야지 어디로 대전으로 다니고 지방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도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국민의 짐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오늘 금요일날 지금 중앙일보에 야성을 잃는 야당 국민의 짐이 맞다고 조롱과 무기력에도 고장난 보수다. 역주행 국정난맥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책무 내팽개친 정치적 배임이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국민의 짐이라고 말을 먼저 썼다는데 이재명이가 제 주장을 컨닝해 갔으면 이재명이는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 용어를 끌고 가가지고 썼는데요. 자,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 꼴이 돼버리고 심지어 이들이 스스로 온갖 부패와 또 이 구정권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해서 선민계급,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들은 선택받은 듯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문 정권이 애용하다 버린 게 윤석열 뿐이냐 이러면서 그토록 추켜 세웠던 윤석열이 짓밟듯이 문 정권도 초반 한때 수기 민주주의를 강조해놓고는 그 후에 의석이 늘어나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독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 즉 토론문화, 상권분립, 권력 견제 이런 것이 기본인데 다수결에 이게 사라진 다수결은 곧바로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저희들이 그 이사 관련해서 이삿짐 나르고 저녁을 먹다가 또 전직 대사 한 분이 같이 그때 와서 또 짐을 날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 하에 독일군 안에도 히틀러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 문가리 정권에서는 저 문에 안보 해체에도 불구하고 군에 누구 하나 나서서 문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요, 지금 중국 저자들의 지금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중국이 지금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떠들고, 심지어 한국이 미국과 쿼드 그룹 안에 들어가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남의 나라 정책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참전 때문에 6.25 기간에 국군이 14만 명쯤 전사를 했고, 유엔군도 4만 명, 전사자가 실종자 이래 합치면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포로로 가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지금 중국 대사를 한번 불러서 너네들이 왜 자꾸 지금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 운운하면서 우리를 끌냐, 과거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일본의 그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2차 대전에 전범들이 있는 신사에 참배했다고 할 때마다 한국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저거들은 저거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반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까? 자, 우리는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도 반성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독립운동한다고 상하인이 어디 가가지고 중국 정부의 장개석이가 주는 돈이나 받아 챙기면서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이거 반성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3, 40년대는 뭐 별로 한 것도 있습니까? 솔직히요. 자, 그런 부분에 속에서 공짜로 이 독립이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얻어지고, 그러고도 또 싸움질한 역사에 대해서는 나라를 건국하고 6.25 올 때까지 싸움질하다가 그 짝이 난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반성을 안 하는데 남의 나라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역사를 반성하라 하면 쉽게 하겠어요? 근데 자국한 일본한테 그렇게 주장했으면 중국한테도 주장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일본군이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14만 명씩 막 죽였어요, 전쟁에서?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중공군은 직접 죽였는데 왜 중공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독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선거는 무의미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독재가 진행되고 나면 독재에서의 선거는, 그거는 독재는 항상 대중의 시선을 한쪽으로 선동시켜 가지고 대중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 그리고 프로파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갖 공갈 협박, 이런 걸 동원하고, 요즘은 또 SNS라는 인터넷이 핵심인 상황이다. 그래서 여론을 또 조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홍위병을 두고 그들이 댓글도 조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은 바라보는 여론이 조작되어진 여론을 보고 그게 진짜 여론이냐 판단하는 상태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미 선거 전에 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투표장에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보수판에는 지금 투표장에서 부정을 했니, 뭐 개표기 부정을 했니, 투표함을 바꿔치웠니, 전자로 적으로 투표를 조작했니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 전에 투표함으로 가는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그리고 그걸 조작하기 위한 돈뿌리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작되어져서 들어가는데 투표함 조작이라고 검증될 수도 없는 문제에 매몰된 게 이 숙골들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 단계에 접어들면 그 사회의 대중의 시선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는 무의미한 요식 절차야. 투표할 때마다 독재자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대중의 삶이 파괴되어서 거리로 나가서 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독재 타도하자. 이때 끝나지 투표로 독재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어느 독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투표를 통해 가지고 졌네? 물러날게.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투표로 이미 어떤 투표를 해도 국민 투표를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지방선거를 해도 보궐선거를 해도 대선을 해도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선거 이기니까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재가 완성이 되어서 무슨 선거를 해도 대중의 한마디로 이 뇌를 조정해서 선거에 이기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고정 메뉴는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대중의 판단이라는 저 야당을 해체시켜버리고 지지를 주지하면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싸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진 쪽을 지지함으로써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한국 대중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는 이길 거냐? 전 이런 독재가 완성 중에 있다면 경제만이 문을 저지할 수 있지 나머지 정치적으로 문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대중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가 아주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실종되어도 월북이 되고, 그러니까 독감 살인 백신을 맞고 죽어도 자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대로 된 국가적 설명이나 증거 제시가 없는데도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독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선거가 이기게 해준다?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한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 21을 만든 거예요. 싹 갈아 엎어야 됩니다. 거리에서요.